일본은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작년 9월 9일에 이르기까지 5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핵실험 했을 때에 사실은 그 당시 한국으로서는 추석 전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명절 분위기고 이런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후에 걸쳐서 4번이나 더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반응을 보면 한국보다도 일본이 몇 배로 더 예민하고 또 적극적인, 적극적이라는 게 꼭 좋은 뜻으로라기보다는 아주 강경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그 어떤 구체적인 그 정책을 끌어가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한국은 사실 5번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있을 때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딱 하나뿐입니다. 예의주시하겠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일본이 아니고 일본이 보는 북한 핵을 한번 보면은, 일본은 실제로 북한이 개발하는 핵은 일본을 향해 쓰기 위해서 개발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냐하면 일본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에 북한 핵은 한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핵무기를 한반도에 같은 동족이니까 안 쏠 거다, 안 쏜다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쓴다는 위협을 가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하는 것은 핵무기 쓴다는 위협을 쓰면서 실제로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서 국지전 도발을 통한 위협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연평도 폭격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핵 개발해서 핵 실험하는 거와는 별도로 공격은 항상 서해 5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대칭 무기, 특히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해 5도를 계속 공격하고 위협하고 불안하게 해왔습니다. 국지전에 한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일본이 보는 북한 핵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본은 북한이 아무리 ICBM, 다시 말하면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탄이죠. 사거리 한 8,000km 이상 넘는 걸 개발한다 손 치더라도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실제로 미국 본토를 때리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선제적인 억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해서 계속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걸 미국에 자기 의도를 보여주고, 동시에 미국에서 다행스럽게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 볼 때 다행스럽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면은 그것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대로 자기를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건 아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쓴다면은 일본에 제일 먼저 쓸 것이다. 일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생각이 완전 근거 없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1998년 8월 30일 실제로 북한이 개발해서 발사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게 그때 노동미사일입니다. 북한에서 쏘서 일본 동해를 본토를 넘어 동경상공을 넘어 일본 동쪽에 떨어진
그 거리가 실질적으로 1600km 정도 되는데 그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미사일 발사가 사실은 거의 뭐 일본 본토 상공을 넘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 가기 직전에까지 이른다든가 올해만 해도 몇 번 시도한 게 전부 거의 일본 상공을 넘어서 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실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 일본은 가장 즉각적이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그런 대응 태도를 내놓습니다. 그럼 말로만 뭐 예의주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예를 한번 들면 2006년 10월 달에 핵실험을 1차적으로 북한이 하자마자 바로 98년 8월 31일 노동미사일을 쏘았을 때에 일본 정부가 바로 그때까지 이야기를 물밑에서 하던 북한과 일본 사이 교섭을 바로 중단합니다. 그리고 식량 지원도 바로 동결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수로 사업도 중단합니다. 경수로 사업이 일본이 상당히 큰 돈을 내는 국가로 돼 있었죠. 근데 2006년에 또 핵실험을 1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일본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선박은 일본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또 북한산 물품은 절대로 일본이 수입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유엔이 제재한 24개 사치품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절대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일본에게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조총련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건 그때부터 절대 금지하겠다. 이와 같이 교통이나 인적 교류나 그 다음에 대북 무역을 차단한다든가 금융 제재 이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2007년에 바로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 SM-3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드리려고 하는 사드보다도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지나가는 고도를 훨씬 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라는 건 스탠다드 미사일입니다. 스탠다드 미사일은 이지스함에 배치해가지고 SM-3를 바로 그때부터 요격 미사일 배치를 시작하고 또 미일 공동으로 2010년부터는 바로 MD 미슬 디펜스를 미국하고 같이 구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아오모리에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논란하는 사드 엑스밴드를 2009년에 이미 아오모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교토부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환경평가해서 전략적 환경평가냐 아니면 좁은 지역 내의 환경평가나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만은 일본도 다 환경평가를 거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다 실질적으로 환경평가를 거침으로써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인 그런 환경평가를 거친 것 아니고 국회 비준을 거친 것 아니고 그 지역의 환경평가를 거쳐서 배치를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입항 금지, 수출 금지, 수입 금지, 대북 제재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안보 법제화를 통해서 그들이 법은 고치지 않았지만 헌법 구조에 나와 있는 헌법구조 1항과 2항 1947년 평화헌법 이후에 다시 말해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안 치르겠다. 그리고 전쟁 치를 준비를 일치하지도 않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갖지도 않겠다라는 것을 평화헌법 구조 1항 2항에 넣어 놓았는데 실제로 안보법제화를 통해서 그 헌법 구조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유엔 헌장에 근거를 둔 집단 안보체제, 다시 말하면 나와 동맹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혹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이 내 자신을 이 공격을 받은 것과 동일시하여 그 안보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같이 지켜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집단안보체제입니다. 그 집단안보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미국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금 미사일이나 핵 개발의 수준을 보면은 일본은 핵 보유 잠재국입니다. 그 재처리된 플루토늄만 해도 38만 톤이 된다라는데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만들어 놓은 수십 기의 핵탄두와 비교가 안 될 때 수십만 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인력도 가졌습니다. 다만 일본의 핵 개발 내지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동북아 전체에서 다른 국가에게 대만이나 한국에게도 똑같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핵 개발로 가도록 하는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지만 만약에 중국이 지금과 같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7개나 만들면서 결국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남중국해 항행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긴장이 고조된다면은 그리고 미국이 넌저시 지원해주는 일본에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네 안보는 네가 알아서 좀 하고 너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라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본의 전투력과 전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핵 보유 잠재국이 핵 국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전 세계에 가장 강한 핵을 혐의하는 국가임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막상 국가가 중국이 저렇게 해양 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에 일본이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1945년까지 전 세계 아시아의 최강의 해양 국가로 역할을 했던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독일과 함께 전 세계를 위협하던 그 전력을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중국이 더 부상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일본도 그러한 유혹을 틀림없이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하여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정부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의주시하겠다.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정책 차원에서 반응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91년 이후에 약속해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로만 우리는 계속 줄기차게 곁눈질하지 않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도 핵 옵션을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을 공개적으로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얘기는 핵무기를 당장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핵 옵션에 대해서는 아예 철저히 금기하면서 그건 우리의 대안이 아니고 그냥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를 해도 우리는 핵 옵션 같은 것은 아예 애당초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만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이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